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아마도 시장에 따른 이야기와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소식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 소식 이렇게 한번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개인 주식 자금 유입이 22년도 2월 이후 사상 최대치를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암호화폐 관련주도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덩달아 ETF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비싸요.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하면 플랜 A 섬에 따른 관점과 어느 시점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도 곰곰하게 조금 더 분석력 있게 접근을 해보는 습관도 중요하겠지만요. 반면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을 좀 찾아보던지 또는 관련된 내가 이 시점에서 너무 비트코인 가격대가 비싸다고 하면 그나마 아직 가격 정가가 좀 더딘 ETF 상품을 좀 찾아보던지 이런 관점으로 좀 시야에 있는 폭을 좀 더 넓게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ETF 이제 막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 있냐? 저는 수익률 측면으로 보았을 때 내가 조금 더 안정성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ETF를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본다고 하면 디파이 대비보다는 훨씬 안전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ETF에 있는 운용사가 망한다라고 해도요. 어차피 다 해당에 있는 이 금융 쪽에서에 있는 법규 규정상 담보를 90% 이상 가져가기 때문에 해당의 이 시세 변동법 추이에 따른 종가 기준점으로 어차피 원금을 돌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스템 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패턴으로 갈 거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 그것에 따른 정답은 없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뛰어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임계의 뭐 신이라고 하는 롤 중에 뭐 페이커 분도 승률이 100%는 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장 큰 전투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지금의 전략이 잘 먹힐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성향과 잘 맞고 이때까지 과거 패턴에서 어떻게 잘 운영을 했었을 때 내가 이 부분은 좀 약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레리 핑크 형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대 인플레 추이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강하게 튀어오르는 소비 심리가 아직도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을 것 같다. 기대 인플레 추이도 이제 점차 많이 내려왔지만 여기서 삐끔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의 CPI 안정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1980년대처럼 내려가다가 한번 푹 튀면 어찌 할 거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씨 입장이 다르고요. 연준의 입장 다르고 재무장관 입장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이것도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정부 부채 이자 비용도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평균 금리 추이도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돈을 그만 찍거나 금리를 조금 더 낮추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재무장관 입장이 워낙 답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답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바이든 씨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부채가 이제 보게 되면 일주일에 100조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불황기처럼 돈 찍어내는 미국 정부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적자도 상당합니다. 예, 이거 달러입니다. 달러.
그래서 술 취한 것처럼 돈을 쓰고 있다. 실업률 3.6%, 경기 확장기에 이렇게 돈을 쓰면 진짜 심각한 경제 불황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돈이 많이 풀린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는 생각보다 어, 작아지지가 않아요. 총 유통량 대비가 많이 풀렸다고 해서 오히려 그 변동폭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 찍어대는 총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직도 좀 걱정이 되는 이 국방비 비중에 따른 이것도 빨리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따른 그 재정적 지원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좀 부담감이 꽤 된다. 그래서 전 재무부 장관이 지금 미국은 지속 불가능할 것 같다. 재정 적자가 인플레를 부추기고 다시 금리 인상하기 만드는 악순환의 요인이 좀 될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상에 있는 카드도 조금 더 남아져 있는 이유도 이제 물가 한 번 더 튈까봐 그거에 따라서 좀 여유를 남겨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 내부 상황은 뭐 심각하다. 고개 숙인 앨런이라고 뭐 되어져 있긴 하는데 그냥 A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 내용은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냥 서로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따른 인사치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에 또 국제적으로 또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미리 먼저 만나가지고 협치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도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고위직 관계자를 보내가지고 일단 좀 탐방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중국을 도와줄 필요는 전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의 유가 추이가 지금 계속 내려가 주어야 러시아 전쟁이 좀 끝나든 또 중국이 어느 정도 제조 기반의 약세를 보여주어야 유가의 약세를 계속 잡아두어야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기 때문에 시간으로 때워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일본의 공적 연금이 미국채 대량 매입을 통해서 한동안 뭐 일본의 엔화가 조만간에 위로 틀 것입니다라고 전문가들은 일찍 말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뭐 24년도, 25년도 또는 그 기준점은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던 그 시점 때부터 엔화를 보아도 좀 늦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일본의 경제적 회복 속도가에 따라서 좀 엔화의 변동폭도 커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때마다 일본의 저런 핵심 관계자분들이 다시 한번 발언을 해줌으로써 찍어 누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은 엔화 쪽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학자금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 3대 부채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 근데 500조 원의 정책 대법원에서 빠꾸시켰죠. 너무 규모가 크다. 그러니까 약간 줄여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탕감을 해주겠어요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해서든 탕감이 일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완벽하게 100% 탕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것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저거 빚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소각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22년도 3월 이후 계속 감소 중이다. 406억 달러 상당의 감소가 보여주었다고 하고요. 비트는 하루 거래액이 2조 원을 회복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현물 ETF 기대감과 리플의 효과라고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리플 효과가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보게 되면 금 가격과 비슷한 흐름에 따른 가능성이 보여진다라는 내용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해지 자산으로 부각이 많이 되어 가고 있다. 금은 무겁죠. 이동하기가 불편하죠. 그리고 대부분 신고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죠. 현재까지로 보았을 때는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자산으로 부각화가 더 전쟁을 통해서 좀 이름값을 해주고 있는 실정과 그 다음에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애상으로 인해서 보여주고
주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건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어야 나머지 자산군을 오히려 더 쉽게 쟁여할 수 있고, 달러는 곧 비트코인이다, 이런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적 구도 관계로 본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알트코인 급등할 때, 비트코인 민그적 거렸을 때, 원달러 환율 박살 났었을 때 과연 비트코인이 위로 올라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도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시우스가 알트코인 매도를 시작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뭐 체인링크, SNX, 뭐 그다음에 1인치, FTT 정도인데요. 이 물량 어느 정도 다 나오면 다시 한번 또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요즘 디파이 관련된 소식들이 좀 잘 나와주고 있어요. 메이커다오 창립자가 작년부터 1357개 라이도를 팔고 MKR에 매수를 했다. 요즘 디파이 워낙 싸거든요. 그리고 자체 스테이블 코인 요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베가 그래서 이번에 이더리움 메인넷에 GHO를 발행 거버넌스 통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를 아베다오에서 리디렉션 특징을 좀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은 분명히 아베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이어 2의 TVL에도 어느 정도 회복을 보여주었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동향이 어느 정도 디파이는 천천히 회복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캐나다 포보스 비트코인 ETF 5,638개의 비트코인 유입이 됐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포버스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ETF는 실물 결제 기반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이 ETF는 BTCC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이런 ETF 또 조만간에 이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아마 될 것인데, 여기에 화력을 더 한번 쏟아 부어 주기도 했었는데요. 레리 핑크 형이 다시 한번 CNBC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지난 14일날 야, 우리 지금 좀 보니까 금 투자자 했던 분들이 지난 5년간 암호화폐에 따른 쪽에 대해서 좀 많은 문의가 들어왔다더라 라는 내용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반면으로 이번에 금융회사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플레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예측하기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국내 또 설문조사 했던 내용을 또 가지고 와봤는데, 이거는 생각이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전체 응답자의 23.8%가 리플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2위 10%가 도지, 3위 솔라나, 트론, 폴리곤, 비트코인 캐시 정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 2,000명의 표본이면 어느 정도 정확도가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차 범주도 상당히 3% 정도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암호화폐로 리플이 가장 높았다. 어떤 댓글이나 커뮤니티 분위기로는 반대적인 의견으로는 이거 순수하게 물렸던 순위 패턴으로 그거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두 가지 내용을 다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뭐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뭐 신빙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영국의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유럽 최초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자산운용사 자코비가 출시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마 7월 중에 상장할 것이다. 그래서 유럽 최초 현물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취지로는 뭐 지난 연도 기준점으로 원래 상장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다 뭐 뒤로 미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상품 펀드가 아닌 ETN으로 항상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번 출시로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ETF가 진짜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을 또 한번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대비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은 잠깐 좀 쉬어가고 있으면서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덩달아 오히려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도 50%가 살짝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런 패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잠깐 쉬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쉬어가는 패턴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행보에 있는 패턴이 나오면서 이렇게 변동폭이 약간씩은 나오는데, 이때마다 알트코인들의 특정 이슈에 따라서 돈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알트가 막 움직입니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우리는 뭐 이런 잔파도만 먹으려고 이 시장 들어온 게 아니죠. 크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크게 한번 먹기 위해서 추세 기반형으로 알트를, 내가 밀고자 하는 알트가 무엇이고 어떠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전략가가 되는 패턴으로 접근해서 충분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